오늘도 여러분의 피셋을 이지하게 이지은입니다. 저희 오늘은 문제 해결 파트로 넘어와서 단순 규칙 유형의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대표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죠. 대표 문제 발문 보고 우리 선지를 봤더니 선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일단 이 문제 구하고 싶은 것은 누가 누구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를 상황별로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문제에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 건지 알았고 뭘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몽룡이가 춘향이에게 느끼는 호감도인지 춘향이가 몽룡에게 느끼는 호감도인지도 구분을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또 사실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 비교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선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이나 2번 같은 걸 비교해 본다면 전체 상황 ABC가 있겠죠. 세 개 중에서 이게 제일 높은지 이게 제일 높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머지 상황의 최종 호감도를 알아야겠죠. 하지만 우리 3번 같은 경우랑 4번 같은 경우는 상황을 두 개만 확인해도 되고 5번 선지는 사실 상황 B 한 가지 경우만 확인해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를 보고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만약에 내가 이게 문제가 복잡하다면 상황 B부터 보고 5번 선지 해결하고 그 다음 C를 본 다음 상황 B와 C를 물어보는 3번 선지를 보고 그 다음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A를 봐서 나머지 선지를 해결하고자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선지였다는 거.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이거 몽룡이가 춘향이가 몽룡이에게 느끼는 최종 호감도를 상황별로 비교해야 되니까 상황을 살펴봐요. 비교해야 되는 건 여기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선지나 보기에서 구성 방식의 유사점을 확인했듯 여기는 상황 속의 ABC가 구성 방식이 동일해요. 헤어지고 몇 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내용의 문자를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 즉 누가 받았다,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내용의 조건을 통해서 문제 이렇게 말고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저랑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배워본 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우리 상황별로 호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춘향이가 몽룡이에게 느끼는 호감도인지 몽룡이가 춘향이에게 느끼는 호감도인지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A, B, C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랬을 때 일단 최초 호감도를 줘요. 70, 60은 상황 3개 모두 시작점이 되겠죠. 그럼 처음 시작은 헤어지고 몇 분이 지난 것은 어떠한 영향을 미쳐요? 헤어지고 15분 뒤, 5분 뒤, 20분 뒤면 우리 헤어지고 1분이 지날 때마다 호감도가 일씩 하락한다라고 나오죠. 즉 얼마부터? 10분 이후부터. A와 C에만 적용되는 얘기고 A는 얼마 줄어요? -5 줄고 C는 얼마 줄죠? -10 줄고요. 이건 아직 10분이 지나지 않았으니 해당 조건의 영향은 받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 봤더니 헤어진 지 10분 안에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면 문자 메시지를 먼저 보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10 하락한대요. 그건 B가 유일하죠. 그럼 누가 누구에게 느끼는 호감도가 하락해요. 그쵸? 문자 메시지를 받은 몽룡이가 보낸 춘향이에게 느끼는 호감도가 얼마? 10 하락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건 상황 B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다음으로 문자 메시지 받은 사람은 먼저 문자 메시지 보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20 상승한대요. 이건 문자 메시지 시간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건이죠. 즉 누가 누구에게 보냈어요? A 같은 경우는 몽룡이가 춘향이에게 보냈으니까 춘향이가 몽룡에게 느끼는 호감도가 20 늘어났을 거고 B는 반대죠. 춘향이가 몽룡에게 문자를 보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도 춘향이가 몽룡이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니까 여기가 20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조건 뭐죠?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래요. 문자 메시지 내용이 만남을 제안하거나 하트가 들어가 있을 경우는 두 사람 모두 호감도가 10 상승한대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일단 A, 영화 볼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 니은은 그런 내용이 없지만 여기
하트가 들어있죠. 하지만 디귿은 저와 참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만남을 제안하거나 하트가 들어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A와 B만 어떻게 돼요? 양쪽에 모두 우리 요거 좀 구분해야겠죠? 플러스 10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요렇게 상황 3개 구분한다라면 사실은 시작점이 같기 때문에 최종 호감도의 정확한 값을 물어보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덧셈 뺄셈을 해줄 필요는 없겠죠. 여기 있는 숫자만 확인하면 되죠. 그럼 우리 숫자 더해볼게요. 이거 얼마죠? 25죠. 여긴 얼마? 5죠. 여기는 얼마예요? 20이고 여기는 얼마죠? 10 그대로 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10, 여기는 플러스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몽룡이가 춘향에게 느끼는 호감도는 어디가 제일 높아요? 여기 비교하는 거죠. 상황 B가 가장 높죠. 그리고 2번 봤더니 춘향이가 몽룡이에게 느끼는 호감도는 A가 가장 높죠. 3번 봤더니 몽룡이가 춘향에게 느끼는 호감도는 상황 B가 C보다 얼마 높죠? 10 높죠. 그러니까 틀렸고 몽룡이가 춘향에게 느끼는 호감도 상황 C가 A보다 얼마? 5 높다. 맞죠?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 알 수 있고 5번 뭐예요? 상황 B의 경우 둘이 느끼는 호감도는 뭐?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잘 도출할 수 있죠. 그쵸? 일단 선지를 통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확인할 수 있는지 봤다면 상황 속에서 이번엔 구성 방식의 유사점 확인한다라면 방금 저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조건, 누락할 일이 절대 없겠죠. 그 점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계산할 때 기본값이 3개 상황에 모두 동일하니까 늘어나고 줄어드는 값만으로 비교해도 괜찮다라는 거. 그럼 또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 이번에는 38번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발문을 보면 처리 공정을 1회 가동했을 때 생산된 물에 A균과 B균이 리터당 각각 몇 마리씩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A균과 B균 리터당 각각 몇 마리씩 있는지가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 이렇게 선지를 미리 보는 습관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죠. 언제? 이럴 때. 선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정확히 2배가 되는 선지 조합들이 존재하죠. 5번과 2번, 그쵸? 5번 5, 20, 10, 40, 그리고 4번과 1번 5, 22, 10, 44 이런 조합이 존재한다는 건 여기 어딘가 함정이나 장치 중에 무언가를 절반으로 나누거나 2배를 해야 되는 과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내가 보다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게 굉장히 큰 함정으로 이 문제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만약 그 함정이 아니라면 다른 하나의 함정은 뭐겠어요? 20을 22로 만들어주거나 40을 44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 뭔가 10% 정도 차이가 나는 이 무언가 차이를 유발하는 조건도 하나의 함정이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했다면 이 문제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실력 안에서. 발문 보고 선지 봤으니까 이제 우리 문제 확인할 텐데 여기에도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어떤 공정을 어떻게 거치고 그때 우리가 따라야 하는 조건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 뭐가 나와 있죠? 어떤 공정에서마다 균이 얼만큼씩 줄어드는지가 나오고 시작점은 뭐예요? 갑물과 을회사물의 처음에 얼마? A균과 B균이 리터당 1000마리씩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주죠. 근데 우리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에서 굳이 리터당이라고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편의상 뭐 여기도 1리터, 여기도 1리터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공정에 왔을 때 이 물 전체가 2리터라는 것을 누락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일단 얼마당 몇 기준을 적어주면 좋겠죠. 리터당이라는 거. 그쵸? 그래서 1리터, 1리터, 1000마리, 1000마리 존재한다. 확인을 했고요. 어떤 공정 거치는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건 공정을 실제로 적용할 때
확인하면 될 거고요. 그 공정은 여기 있고 그럼 조건, 공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조건을 먼저 살펴봐야죠. 조건은 일단 이게 쭉 20분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각각 공정은 독립적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뭐 2-1과 2-2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아, 얘는 갑회사물, 얘는 을회사물 얘기니까 충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공정 3을 다 거친 물의 온도는 60도이다.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물의 양은 공정을 거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래요. 처음 시작했던 물의 양 그대로. 그리고 뭐 이거 공정 역시 마찬가지로 물의 양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래요. 그랬을 때 우리 문제 공정 1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 공정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갑회사물, 을회사물 모두 그쵸? 각각 10분간 살균한대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살균을 하면 뭐 여기는 90% 죽고 여기는 80% 죽어요. 그러니까 100마리 남을 거고 여기는 200마리 남겠죠.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여기 갑회사 물에는 2-1 공정되고 뭐 B 들어있는 을회사물에는 2-2 공정이 적용돼요. 봤더니 2-1 공정 갑회사물을 100도 이상에서 10분간 가열하면 무슨 변화가 생기죠? 90%가 또 죽죠. 그러니까 10마리 남겠죠. 근데 뭐 을회사물은 뭘 해요? 10분간 필터로 거른다면 어떻게 되죠? 80%가 걸러지니까 20%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40마리가 남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 3은 이 물을 두 개를 배합하래요. 그쵸? 배합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2리터에 10마리, 40마리가 하나의 물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랬을 때 뭐 공정 3 거쳤을 때 물의 온도 60도. 6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증식하죠. 뭐가? 비균이. 얼마? 10%. 즉 44마리가 돼요. 즉 이제 모든 공정을 끝내고 나서 처리 공정 1회를 그랬을 때 2리터의 물에 10마리, 44마리 들어있어요. 우린 뭐 리터당 몇 마리 들어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5마리, 22마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 충분히 잘 풀 수 있고 함정, 미리 선지를 통해 확인했다라면 절대 틀릴 일 없겠죠. 그래서 그 점 살펴보고 우리 다음 문제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40번 문제고요. 이 문제 전자칠판이 있는 김에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 싶었던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은 시험지에 직접 어떻게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봤더니 발문이 좀 길고 밑에 그림밖에 없다라는 건 발문 속에 조건이 담겨 있겠죠. 봤더니 임의의 숫자, 맨 윗줄에 있는 임의의 한 숫자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 있대요. 한 칸씩. 근데 뭐 대각선 방향을 포함한다라는 건 요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위로 가거나 옆에 같은 줄로 이동할 수는 없대요. 숫자 1과 좌우 옆 칸은 지날 수 뭐 없지만 우리 언제나 이거 역접이죠. 지날 수 없지만 시작과 도착은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시작 과 도착은 1과 1 옆에 있는 숫자 할 수 있지만 그 사이는 1과 옆은 지나칠 수 없대요.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 숫자 가장 키우고 싶다는 거죠. 선지를 봤더니 뭐 52부터 58까지 숫자들이 대략적으로 배치가 돼 있지만 뭐 이걸로 통해서 뭐 짝수, 홀수 이런 것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이건 무조건 답을 찾아내야 하겠죠. 그럼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그럼 조건을 여기에 표시해 줘야죠. 여러분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뭐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을 빼고 1과 1의 양옆은 과감하게 소거를 해버리죠. 요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게 이런 작업 1 놓치면 안 되죠. 우리 1 잘 찾아서 요렇게
여기도 이렇게 지원했다면 제가 빠뜨린 부분 없이 1과 1 양옆을 다 지웠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가야 하는 길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부터 쭉쭉 내려가야 할 텐데 무작위로 숫자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제약이 많은 곳,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작은 곳. 어디예요? 일단 맨 처음 두 번째 행이죠. 두 번째 줄 보면 여기 이 8 또는 여기 2를 지나가야만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여기 2 또는 여기 8을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대각선 또는 밑으로 한 칸씩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를 2를 지나쳐 왔다 한들 8을 지나쳐도 절대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없겠죠. 그렇기에 8 지나는 건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즉, 우리는 반드시 이 2를 지나야만 해요. 그쵸?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이 어디 있어요? 이 2를 지나쳐서 내려왔다면 어차피 이 옆으로 대각선 갈 수 없는 곳들은 절대 안 지나칠 거고 결국 이 5 또는 2를 지나쳐야만 하겠죠.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지나쳐야 하고 그렇다면 그 중에 큰 숫자를 지나치는 것이 좋을 거고 그건 여기 위에 지나치는 숫자와 밑에 지나칠 수 있는 숫자를 함께 고려했어야죠. 그래서 그 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숫자 키우면서 내려오면 돼요. 여기 갈 수 있는 거 4, 8, 6이죠. 하지만 밑에 칸까지 고려한다면 8, 그리고 9, 5로 올 수도 있고요. 여기는 또는 8, 9로 올 수도 있죠. 어디가 큰가요? 반드시 8, 그리고 9를 지나치는 것이 더 숫자가 크겠죠. 그리고 마지막 줄 당연히 가장 큰 거, 여기 맨 윗줄 가장 큰 것 생각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이 2를 찾아냈다면 여러분들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고 그 과정 중에서 못 지나가는 칸 과감하게 소거했던 거 여러분들이 그 점만 확인했다면 실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푸셨을 거고 항상 가능한 경우가 갈린다면 그 다음 과정과 함께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주의해서 확인했다면 덧셈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다 더하면 몇인가요? 10, 19, 26, 34, 42, 13, 55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 55, 4번으로 도출하실 수 있죠. 그럼 우리 또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우리 단순한 규칙 푸는 문제 풀어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복잡한 규칙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